반짝반짝 너무 멋져 GG80.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택의 차차차 정유현입니다. 이 all-new 제네시스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GV80에 이어서 오늘은 G80인데요. G80의 멋진 매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기자님! 기자님 어디 가셨지? 아유, 왜 거기 가 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어머, 유현 씨. 저는 이렇게 밖에서 저 죽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오늘 대신에 오늘 유현 씨가 또 좋아하는 제네시스 제가 갖고 왔잖아요. 네. 지난번에 만난 GV80에 이어서 세단형 정말 인기 좋은 G80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안에 계셨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지만 GV80의 형제인 G80을 만나는 날이니까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G80은 그 말씀드린 이제 그 이상엽 전무가 네.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인데 아무래도 GV80하고 이제 같은 컨셉으로 디자인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예,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살짝 낮추기만 한 느낌도 드는데 좀 어떠세요? 저는 라디에이터를 약간 너무 커 보인다는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GV80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가 노릇노릇 잘 구워질 것 같은 이 크레스트 그릴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전반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그 멋있음을 강조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네. 제네시스 G80의 특징은 정말 컬러가 많아요. 이 맞아요. 컬러의 이름은 핀토스 그린인데요. 핀토스 그릴. 네, 이름도 특이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 녹색하고 달리 녹색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떻게 잘못 매칭을 하면 되게 네. 촌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파스텔 기운이 약간 있고요. 그래서 무광이 아닌데 살짝 무광 느낌도 있고 이 G80에는 무광이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랑 그레이가 있는데 그 컬러도 멋있어요. 제가 사실 전시회 가서 네. 유광 14가지 그리고 무광 2가지를 다 만나봤거든요. 네. 관심이 진짜 많으시구나. 네, 저 GV80, G80 너무 좋아하니까 전시회장까지 다 갔다 왔거든요. 네. 저는 이 지금 컬러 정도면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크레스트 그릴과 또 쿼드 램프와의 조화가 역시나 멋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W급의 G90보다는 훨씬 디자인적인 조화는 멋있는 것 같아요. G90은 아무래도 약간 처음 시도하는 그 쿼드 램프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 디자인이 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난번 GV80 때도 봤지만 이 옆에 이 방향지시 들어오는 게 이제 멋있죠. 앞쪽과 끝까지 쫙 이어지니까 정말 멋있는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V80은 약간 좀 차가 높고 이거보다 짧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더 길어가지고 훨씬 더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지금 바퀴 보니까 진 매트릭스라고 하는 네네네. 제네시스만의 어떤 예. 고유의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예. 웅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후륜 구동이어서 그런지 조금 길게 설계가 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가 더 멋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웅장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이렇게 C필러로 가면 갈수록 쿠페 형태로 또 지금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슬림한 매력과 또 다부진 매력이 동시에 보이는 참 몸 관리가 잘 된 그런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모습에서 우리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이제 타이어인데요. 네. 저는 이 20인치 휠은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22인치가 GV80에서 조금 과하다 이랬잖아요. 네. 이 타이어는 20인치가 가장 큰데 저는 20인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데 대신에 이 피렐리 피제로인데 네네. 피제로 하면 이제 고성능 타이어입니다. 네. 근데 피제로 중에서 조금 급이 낮은 타이어예요. 그래서 AS라고 이제 올 시즌이죠. 말하자면 4계절용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네. 그래가지고 좀 고성능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려보면은 조금 접지력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 말고 고성능 썸머 타이어를 한번 추가로 옵션으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뒷모습을 보니까 왜 포르쉐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멋진 비유인데요? 네.
확실히 이게 쿠페 형태로 밑으로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네. 아 뭔가 가파르잖아요 여기가. 네, 네, 네. 네, 포르쉐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GV80 때 네. 이 글씨체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음. G80에는 참 잘 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엠블럼이 없어서 여전히 아쉽긴 한데 아 맞아요. 가만히 보면 이 크롬을 두른 장식이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렇게 날개 모양이잖아요. 네네. 그 날개 모양을 조금 쭉 늘려놓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이게 보기 싫다라는 분도 있는데 네네. 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 여기 욕심을 부린다면 네. 튜닝 파츠로 여기다가 이렇게 카본으로 해가지고 리어 스포일러를 봉긋하게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면 좀 더 스포티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이 정후면 말고 이제 측 후면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아우디 A7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우디 A7이요? 네. 정후면 말고 측 후면에서 보면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네. 근데 아우디 A7은 이제 트렁크가 여기까지 쭉 열리는 그런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디자인이 나왔을 때 공개가 됐을 때 약간 후면은 A7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유현 씨가 A7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군데군데 좀 요소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 A7의 흔적이 살짝 있긴 한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그 이 제네시스 G80을 살펴볼 때 한 네. 가지 꼭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네. 저 요즘 뭔지 알 문제가 것 되는 같아요. 게 단차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자세히 우리가 카메라로 이제 클로즈업을 해보면 이쪽은 뭐 똑바라요. 이렇게 일직선인데 여기는 네,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네. 살짝 이쪽이 내려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단차를 사실은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민한 분들한테는 이게 좀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또 이 트렁크의 용량도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죠. 한번 네. 보죠. 네. 누르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넓어요. 네.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르구나. 사실 이제 차가 워낙 준대형급이다 보니까 조금 기대보다 작다는 분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이 넓이에 비해서 이쪽 네. 그러니까 리어 휠 하우스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아, 그렇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리어 서스펜션 형태에 따라 다른데 멀티링크가 네, 단점이 이제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승차감을 위해서 좀 많은 장비를 넣다 보면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감추려면 BMW처럼 여기를 일직선으로 쭉 빼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내부에 수납하는 걸로 해서 네네. 여기 일직선을 쭉 빼면은 좀 이게 안에 들어와 보이는 게 좀 덜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형태로 나타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제가 늘 살펴보는 요 안쪽에 마감재. 네. 그때 아시죠? 볼보 S90 때 지적했던 건데 맞아요. 네. 보시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괜찮지 아니 그러니까 네. 볼보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럭셔리 보이는 브랜드면, 부분까지. 네, 네. 이런 마감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안에 한번 보시죠. 네. 와, 그냥 관 없죠?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역시나 GV80이나 G80이나 아, 이 익스테리어 못지않게 또 인테리어 또한 아주 멋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내 마음속에 저장. 와, 그냥 관 없죠?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역시나 GV80이나 뭐 G80이나 아, 이 익스테리어 못지않게 또 인테리어 또한 아주 네. 멋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어딘가 좀 눈에 익으면서도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공조 장치가 센터 페시아랑 이렇게 분리된 거? 맞아요. 요게 차이점이죠. GV80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이어졌는데 SUV는 이제 자세가 높고 내려다 보니까 이 공조 장치가 약간 위를 향해 있었는데 네. 이건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좀 파묻히는 느낌이니까 그걸 분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세웠고 요거를 이렇게 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눕혀놓으면 네. 여기에 지금 스마트폰 충전 공간이 있는데 네. 뭔가 여기 좀 넣기가 불편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손잡기가. 세운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하이그로시가 있는데 이 밑에는 네. 사실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고급스러워요. 오, 그렇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 처리했더니 저는 놀랐습니다.
와, 이제 뒷좌석으로 왔는데 네. 기사님, 네. 저 엉시예요. 엉시가 뭔지 아세요? 엉덩이 시원? 네, 맞아요. 아주 노인네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벌써 통풍 시트 기능을 써보셨구나. 네, 아, 너무 좋아 이거. 막 서늘하지 않아요? 네. 아주 뼛속까지 찬 기운이 막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래, 현대기아 차들이 이 통풍 시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착자감도 제가 볼 땐 자세가 네. 지난번 벤츠 E클래스보다는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 그때랑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이렇게 좀 예. 앞으로 밀어봤거든요. 회장님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냥 딱 잠이 올 쉴 것 수 같아. 네.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지? 일단 저는 진짜 기본적으로 신기하다. 좋은 게 네. 이 시트의 그 어떤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쿠션하고 등받이 사이를 보통 이렇게 띄어가지고 약간 그 연결제처럼 하는데 얘는 네. 그 부분이 없고 이 쿠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이 들어가서 이 등받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세가 정말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쿠션 깊이도 맞아. 유현 씨 같은 롱다리가 딱 앉기에도 음. 여기 이제 밑에까지 딱 받쳐주니까 보기에도 편하고 실제로도 정말 편하시죠. 네, 지난번 GV80 때도 느꼈지만 제네시스는 전반적으로 이 의자에 있어서만큼은 안마 의자를 다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V80은 SUV니까 네. 아무래도 시트가 조금 작았어요, 이거보다. 음. 네.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네. 후석 그 시트 디자인하고 이제 승차감, 착자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역시 그러면서 GV80과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최고 옵션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2.5, 3.5, 뭐 디젤 상관없이 고를 수가 있는데, 네. 뒤에 앉는 분들 별로 없으면 특별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 차 그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또 이제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리모컨으로 네. 주차를 도울 수 있는 건데, 오.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예. 네, 유현 씨, 이 차 신기한 기능인데요. 좁은 주차 구역에서 리모컨으로 차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오. 예. 자, 요거 한번 길게 눌러보세요. 오. 갑니다. 가네요. 예. 뭔가 약간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런데 예, 갑니다. 장애물까지 예. 다 포착을 하는구나. 예. 약간 굴곡이 있으면 저렇게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탄한 데선 쭉 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시죠. 자, 제가 또 뿅 하고 운전석으로 왔어요. 네. 제가 앞뒤 디자인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뭔가 GV80 때도 그렇고 아주 그 예상은 됩니다. 그죠? 예, 저는 예. 뭐 이 G80이나 GV80이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네, 10점이 있다면 10점을 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래서 별 5개 만점에 실내, 실외 다 해서 전 5점이요. 둘 다 네. 5개? 오, 너무 후한가요? 너무 후하지 않아요. 왜냐? 네. 저도 똑같거든요. 아니, 네. 솔직히 이 인테리어만 보세요. 1억짜리 차가 어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 네. 가격 대비도 그렇고 정말 그 제네시스 G80은 속된 말로 별로 깔 게 없어요. 진짜 뭐 1억짜리 넘는 네. 차 못지않게 너무 앉아보면 멋있습니다. 굳이 그래도 뭐 하나 흠을 잡자면 네. 여기가 좀 손이 허전하다는 거 개인적인 차이긴 한데, 그쵸. 그리고 네. 뭐 그런 평도 있다면서요. 요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평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이 셀렉터를 이렇게 조작을 자주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뭐 P에서 D로 딱 해놓고 요거를 그쵸. 가까이서 조작하고 싶다 그런 분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보통은 레버식도 이제 기아가 여기 있고 여기 앞에 조작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다 통틀어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요거 이제 그 여기 동승석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부모님 타신다거나 그러면 조수석을 좀 당겨야 되는데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고, 물론 여기 메뉴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는 바로 손이 가는 이렇게 뭐 등받이도 하고 이거 되게 좋아요. 그 이제 약간 아기가 어리면 그쵸. 네, 뭐 한
초등학생 정도면은 카시트 태우기도 좀 뭐하고 앞자리 탈 수도 있는데 이 아빠가 이렇게 조작을 해주는 거. 항상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여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미연 씨만한 딸이 있기 때문에. 멋진 아빠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 엔진이 자동으로 이제 정지가 됩니다. 정차가 되면은. 네. 그래서 딱 재출발 때 이렇게 걸리는데 아주 부드럽게 걸리고 2.5 가솔린 터보가 304마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기량 대비 출력도 되게 훌륭한 것 같은 게 3.5 터보가 380마력인데 네. 1000cc 차이인데 그 정도 출력 차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차 대비 약간 무겁긴 한데 네. 대신 출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타보셨지만 네. 뭐 힘이 부족하다 이런 건 별로 아우, 전혀 그건 느꼈잖아요. 아니었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저 혼자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약간 터보 렉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왜요? 하나는 도대체 왜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그 터보라는 게 음. 이제 우리가 엔진을 쓰면 네. 배기가스 나오는 거를 다시 재순환을 시켜서 그 재순환되는 힘으로 우리가 힘을 더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시간,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이 흡입 압축할 배기를 거쳐서 네. 배기가스 나오고 이게 아무리 빨라도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슈퍼차저를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슈퍼차저를 결합하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죠. 음. 예, 슈퍼차저 자체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차가 무겁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3.5가 조금 그 현상이 조금 더 적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엔진 트랜스 미션은 네. 3.5를 2차 3.5를 저는 타봤잖아요. 네. 그래서 3.5를 4개 발 준 다음에 얘는 5개입니다. 오, 거의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엔진 이쪽에는 네네네. 그렇게 후하게 많이 안 주시는데. 네. 오. 2.5 가솔린 터보에 준대형을 결합을 했다. 이거 두루두루 감안하면 뭐 더 뭐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한 4.5 정도? 살 네. 그것도 거의 뭐 만점이죠. 네. 아까 제가 느꼈던 그 뭔가 살짝 당기는 듯한 그 터보렉 그거 말고는 저도 흠잡을 거 없이 너무 좋았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음. 개인적으로 또 놀랐던 거는 바로 정숙성이에요. 아, 그렇죠. 아까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아까 뭐 네네네. 부릉하는 소리도 났던 거지 네네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다시 근데 이게 꺼볼까? 제가 봤을 땐 그 뭐 CPA인가? 네. 그것 때문에 이게 더 소리가 작아지는 맞아요, 건지 맞아요? 네.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있고요. CPA는 우리가 이제 토크 컨버터가 구동을 할 때 한 네. 방향으로 구동을 하잖아요. 네. 그 반대 방향 진동을 줘가지고 상쇄시키는 기능인데 보통 이런 개념들은 다른 차에도 조금 있어 왔는데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되게 아주 조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동, 소음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별점 몇 점? 아 이게 너무 오늘 잘 주면 안 되는데. 저희 뭐 아니잖아요. 뭐 현대랑 무슨 관계 있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5개를 주라고. 네. 승차감 같은 경우도 네. 뭐 저는 근데 승차감은 아까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조이면 어떨까. 그래서 반 개를 깎았어요. 별 4개 반. 네. 승차감이 뭐 서스펜션이라고 봐도 그렇죠. 될까요? 승차감, 서스펜션, 주행 성능 다 합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는 아까 서스펜션 부분에서 그 바퀴를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뭐 바퀴를 다시 좀 작은 걸로 교체를 한다면 더 좋은, 네,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4.5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4개 반이죠. 네. 연비가 이 차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내가 8.7이고 고속도로 11.6인데 사실 안 막히는 데서 달리면은 더 잘 나옵니다. 뭐 다른 차들이 다 그런데 현대 기아 차들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속도로 연비보다
정속 주행을 하면은 실제로는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 그게 보통 배기량이 낮은 차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대기아에서 만든 엔진들은 배기량이 좀 커져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수입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연비는 4개. 연비 4개. 예, 뭐 크기나 뭐 배기량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별 4개 줬습니다. 저는 아까 8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한 10은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5로 확 깎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뭐 정숙성이 뭐 이런 거 다 잡아주는데 그 정도다라고 한다면 4 저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도 뭐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정말. 네. 자, 이제 이 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네. 5천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이제 거의 풀옵션을 갖춘 차니까 7천 초반이에요. 네. 7천 2, 3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돈이면은 E 클래스를 살까, 뭐 50을 살까. 근데 사실은 이 정도 파워에 이 정도 옵션을 비슷하게 갖추려면 그 1억 차들 넘게 줘야 되지 않아요? 1억 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또 8, 9천 이상은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역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GV80 때랑 마찬가지로 네. 그래도 국산차인데 7천 대면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차 부품 같은 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해외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오는 그 기간도 있고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몰 거를 생각을 한다면 훨씬 가성비 있게 분명히 끌고 다닐 수 있는 차이면 맞다. 아니 가면서 이건 거의 수입차를 타본 분들만 아는 절감하는 건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유현 씨가. 야. 조사만 많이 합니다. 야. 타지 못하니까 조사라도 해야죠.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네. 국산차 타다가 수입차로 갔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국산차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리비 폭탄 맞고 너무하다. 그래서 사실 제네시스 넘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 대비 가치를 보면 정말 사실 저는 이거를 제일 고민했거든요. 몇 개를 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안하면 저는 별 4개가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별 4개. 예. 말씀보다는 좀 덜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을 탁 날리기에는 그리고 하나 또 아쉬운 게 있거든요. 뭐. 이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서비스 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늘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살 때는 순간이에요. 근데 서비스 받을 때 또 이제 수입차들 뿌듯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이제 보강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요 참 기분이 좋은 게 확실히 저희가 이제 연령도 좀 차이가 있고 네네.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같은 걸 경험하더라도 느끼는 게 달라서 참 이게 저희 채널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그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현 씨가 시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다른 채널들 보면 운전하는 남성의 시각으로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핸들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약간 뭐 차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다양한 시각. 그리고 남성과 여성. 특히 여성들의 시각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채널의 장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하고 알림까지 3종 세트를 꼭 좀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제네시스 G80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